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13-5914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 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 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 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 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 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 이하 생활 방해라 한다. 생활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 행위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 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 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 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 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 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 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17-179 등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등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시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판단 기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 소유자 갑 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 저장소를 취득한 을 등을 상대로 위 유류 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 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 토양 정화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 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갑 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 오염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상당의 손해가 갑 회사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17-278-729 판결 사건명 추심금 1. 채권 압류의 효력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 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 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 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 2. 민법 제472조에서 정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변제받을 권한 없는 변제 수령자가 변제받은 급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 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 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제 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18-28510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 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불법 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 또는 신의 측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 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에 속한다.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3. 일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 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일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 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4.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을이 갑 회사가 정한 정년 만 60세를 지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고로 사망하여 을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안에서
을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단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다 229-239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185조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4.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 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병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병의 청구는 권리 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다 253430 판결 사건명 주식 양도 청구의 소
1.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처분 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 문서에 기재된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 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 행위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150조 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 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 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3.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을과 사내이사인 병 등이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근속의무를 정한 근속조항에서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의무 종료 시점 이전에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보유 주식 중 일정 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 라고 정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병 등의 이사직 해임을 결의한 사안에서 위 근속조항은 병 등이 귀책 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되고 을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병 등의 해임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병 등은 근속조항에 따라 갑 회사의 보유 주식 일부를 대표이사인 을에게 액면가로 매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타 253836 판결 사건명 가등기 말소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각 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금 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등기상의 권리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멸한다.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273-045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 1.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 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 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성명 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병 등에게 집합 건물의 일부 세대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맞춰준 것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원상 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의 부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이기도 한 병 등이 체납 처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서 받은 배분금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권에 기해 배분받은 것으로서 가액 반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병 등이 공매 절차에서 받은 배분금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권에 기한 것이지 위 부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성명 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3월 11일자 2020-7755 결정 사건명 상고장 각하 명령에 대한 재항고.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에게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급 및 이 경우 원심 재판장이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상소인이 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25조. 상소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에게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인지에게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상소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원심 재판장은 인지 보정 명령 이후 수납은행에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가 보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 인지에게 해당하는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의 전산,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